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룬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근데 주식 투자는 이룬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33살 장철훈이라고 합니다. 딱히 인생에 목표도 도전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일하시던 도중에 아휴, 손가락이 잘리는 너무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죠? 손가락이 절단되시는 큰 사고를 당하셔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갑자기 무슨 월부 같은 그런 사연이라 가지고 또 마음이 안 좋네요. 그 사고 이후에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33살. 제가 33살 때는 창업한 지 이제 4년 차 정도 됐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정도? 제가 2년 차까지는 월급이 없었고 3년 차에 50만 원, 4년 차에 이제 150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150만 원이 이제 세금 안 내는 당시에 어, 최저였습니다. 세금 안 내는 최고라고 해야 되나? 네, 150만 원 받던 때인데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0살까지는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바로 이제 회사를 때려쳐가지고, 어, 제 처가, 저를 먹여 살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존심, 쪽팔림, 이런 건 있었어요. 야, 나중에 두고 봐라. 나중에 잘 된다. 지금 돈 못 벌지만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기간이고 나중에 도약할 거야. 이런 악받침은 있었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뭘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잘 되고 나서 우리 가족을 내가 돌볼 수 있겠다,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잘 돼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가족이 어려워져서 내가 가장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지컬리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알지 못하는 일과 감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갑자기 재무 얘기를 하십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은 세전 255만 원. 저 33살 때보다는 월급이 105만 원 정도 많으세요. 자산 3,300만 원. 저는 33살 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윳돈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윳돈은 없었죠. 네, 집이 한 채 있긴 했지만. 직업은 시설관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설관리가 무슨 직업인지는 잘 몰라요. 쓰다 보니 참 보잘것없이 살았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 33살에 3,300만 원을 모았다.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전 255만 원인데 3,300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기도 빠듯할 것 같거든요. 제가 150만 원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모으면 33개월 모아야 되는 거니까 3년 내내 꼬박꼬박 모아야 되는 건데 3년 내내 모았다는 건 30살, 29살 때부터 모았다는 거고. 예. 어쨌든 근데 이제는 진짜 달라지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해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성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10년, 20년 뒤에는 제 가족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룬 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로 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연이 가장 그 위중하달까? 뭔가 내가 답을 해준다면 빨리 답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어서 좀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3,3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255만 원을 벌고 계시고 근데 10년, 20년 꾸준히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어, 4, 50대 정도 되면 가족을 내가 다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은 어,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룬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근데 주식 투자는 이룬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최저 투자 금액이 가장 낮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잘하기만 하면 훌륭한 기업가들과 같은 속도로 자산이 증식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룬 게 없는데 너 지금 주식할 때야? 이런 말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300만 원으로 충분히 주식할 수 있고요. 되게 큰 금액입니다, 이게. 3,300만 원을 주식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30대에 큰 이제 자산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네요. 이게 거주가 해결됐냐, 안 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주가 완벽히 해결되어 있다. 전세금이라든지 자가주택이 충분히 있고 어, 아버지가 일을 안 하셔도 어떤 대출 또는 월세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거주를 뭔가 해결해야 된다. 어, 예를 들면 집이나 전셋집은 있지만 있더라도 어, 이 소득으로 내가 월세 또는 담보 대출에 대한 전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자산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론인데 저 같으면 어, 목적은 똑같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후에 제 가족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꼭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주가 해결돼 있다라고 하면 이 3,300만 원을 좋은데 잘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주가 해결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간이 짧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아파트 중도금 갖다 빼서 쓰다가 큰일 날 뻔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불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 3,300만 원을 다른 데 맡겨라 거주가 해결이 됐어도 어,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월급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전 255만 원은 너무 적어요. 지금 의미 있게 투자를 하는 금액이 되기에 되게 부족하고요. 아까 얘기랑 모순되는 거 아니냐,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작은 금액도 주식할 수 있다며,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급여 소득, 사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그게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막 내가 직접 열심히 해봐야지, 공부 많이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주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걸려. 그러면 내가 이거를 3%짜리 하냐, 4%짜리 하냐, 5%짜리 하냐, 뭐, 예를 들면 펀드를 한다고 그러면 펀드 10%짜리 하냐, 수수료 내고 9% 내냐, 내가 직접 해가지고 11%, 12% 만드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직 젊으니까 소득을 올려서 나중에 이 퍼센티지가 지금 낮게 시작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낮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그 규모로서 그 낮은 기대 수익률,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럼 저 주식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좋아요. 그냥 예금해도 돼요. ETF 해도 돼요. 펀드 해도 돼요. 다 좋아. 근데 그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월급 올려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돈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게 그 다음 주 것도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소비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어, 돈을 많이 벌면 소비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 300만 원, 255만 원인데 300만 원 되면 45 남겠네. 400만 원 되면은 145 남겠네. 이렇게 되진 않아요. 뭔가 차도 아반떼 타다가 소나타로 바꾸고 싶고, 어? 밥 먹는 것도 맨날 이제 국밥만 먹다가 하루는 뭐 피자도 먹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는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되면,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비 습관이 소득의 증가를 못 따라가는 국면이 생기고요. 그때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주식 공부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ETF로 외부 간접 투자로 수익률이 좀 낮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40이 됐어. 근데 월급은 255가 아니라 555야. 한 달에 300만 원씩 그냥 뚝뚝 떨어져. 그러면 그거 1년 모으면 3,60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3,600을 가지고 이제부터 목표 수익률 10이 아니라 11, 12로 좀 올려보자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직업이 시설 관리가 뭔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거기서 또 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월급을 올리려면 승진하고 이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내가 돌아가서 간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얘기죠. 근데 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 저 오늘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장을 만날 수 없다면 뭐 팀장님, 본부장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지시하는 관리자 역할이 될 거예요. 그때쯤 돼서 이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회사에서도 이직한다고? 알았어, 가, 나쁜 놈아. 가 아니고, 너무 아깝다. 야, 내가 연봉 이만큼 올려줄 테니까 같이 있지 않을래? 그런 작업들을 몇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을 최소 2배 이상 올려야 생활도 되면서 재테크 하는 시간도 올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메일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혹시 아는 내용, 내가 도움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조언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